다시 중간부터. 그래서 이제 외분하는 점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분하는 개념으로 바꾸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힘들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넘어갔다. 이번 수요일 날 볼 테스트는 싹 다 내분점. 혹시 내가 걸렀는데 혹시 외분점이 혹시 한 개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난 분명히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풀다 보면 중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공식이 뭐가 썼냐면 이런 게 썼어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MB의 제곱.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쓰면 잘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쵸? 이게 무슨 공식이었어요? 중선정리. 내가 지금 쓰는 거 다 처음 보는 거 아니죠? 그쵸? 중선정리 공식이라고 해서 뭐 그림을 추가로 그려준다면은 A, B, C와 B, C의 중점 M이 있을 때 AB의 제곱, 얘의 제곱, AC의 제곱, 얘의 제곱 이게 두 개 더한 건 AM의 제곱, 요 가운데 길이 제곱, 중선의 제곱, MB 요거 제곱. 뭐 MB랑 MC랑 같은 거의 길이는 그쵸? 이거 어차피 둘이 중점이라서 같은 길이니까 바꿔서 상관없습니다. MB 제곱, MC 제곱에다가 2배 한 거랑 같다. 라고 하는 공식, 중선 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면 좌표는 이 4개밖에 없다고 봐도 돼요. 나머지는 이제 각자 알아서 활용해야죠. 응용해야죠. 각자 알아서. 그 응용되는 범위, 확대되는 범위가 얼마만큼이냐? 무궁무진해요. 진짜로.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요. 요 수선의 길이가 뭐 3, 요 수선의 길이도 3, 요 수선의 길이가 6일 때 이 삼각형 무게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문제가. 뭐 뭘 것 같아요? 네? 뭘 것 같아요? 삼각형이 있는데 각 꼭지점에서 이 어느 한 직선까지 내린 수선의 길이가 각각 3, 3, 6일 때 무게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안 배웠는데요? 왜요? 무게중심 여기 있는데요. 뭘 안 배워요? 여기 있잖아요. 좌표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게 이제 상상력의 부재죠. 이걸 X축으로 놓을까? 한번 이렇게. 이 길이가 3이라는 얘기는 여기 X 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Y 좌표가 마이너스 3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얘도 마찬가지인 게 X2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Y 좌표가 3이잖아요. 그쵸? 그래도 X 좌표는 모르겠지만 Y 좌표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요 세 거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면은 마이너스 2 아닌가?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 좌표는 X 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Y 좌표는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요 길이 얼마예요? 하면 2죠.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줄 알아야죠. 배운 건 이거지만 시험 문제는 딴 게 나오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걸 저표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런 생각.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공식은 이게 4개잖아요. 끝. 근데 그것이 이제 확장되는 건 끝이 없죠. 개 어려워요. 이해 가죠? 공식은 저게 4개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 공식도 못 외우는 친구가 다반사입니다. 이 공식 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너 이 공식 기억 안 나? 내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런 애가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 푸는 건 더 힘들겠죠. 기본 공식 이런데.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공식 이렇게 있었어요. 기억나요? 첫 번째 공식 이런 거였습니다. y 빼기 y1은 m 곱하기에 x 빼기 x. 이게 뭐였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가장 많이 여러분이 숙달해야 되는 필수 공식입니다. 기본 형태 뭐? 기울기가 m이고 x1, y1이라고 하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그렇죠? 얘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얘를 외우는 거 사실 좀 비추해요. 외우는 놈이 정신 나간 놈이죠. 그냥
얘가 기울기다라고 하는 것만 외우면 되거든요. 그쵸? 얘가 기울기 임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 기울기 어떻게 구함 그 방법만 알고 있던가. 그치?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기울기를 알면은 요식에 대입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또 기억나요? 이게 뭐였어요? x절편은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혹시 이것도 기억나나요? m 곱하기 m 프라임은 마이너스 1? 아니면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은 0? 이건 뭐였죠?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기 위한 조건. 그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된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끝으로 배웠던 게 뭐냐면은 이 공식이었습니다. 이건 뭐였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일명 수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었죠. 수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루트분의 절대값 이란 모양으로 분모는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분자에는 이제 그 점을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한 모양. 그러니까 1차 함수 형식일 때는 직선의 방정식을 고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y는 2x 더하기 3이 나왔다면 이걸로 푸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2항에서 2x 빼기 y 더하기 3은 0꼴로 고쳐서 푸는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고쳐서 풀어야 됩니다. 이 거리를 구할 때는 말이에요. 뭐 그 정도가 여러분이 배웠던 공식들입니다. 보세요. 기껏해야 10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10개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이제 조합이 되면은 수백, 수천, 수만 개가 되겠죠. 이제 그쵸? 조합이 되면은. 장난 아닐 겁니다.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은 이제 오늘부터 배울 게 원의 방정식이거든요. 오늘부터 배울 게 원의 방정식인데 결론부터만 하자면 공식은 3개밖에 안 나와요. 되게 쉽죠? 개 쉬워요. 오늘 그 중에서 하나만 배울 거예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이게 이제 기본 원의 방정식입니다. 좀 이따 할 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두 번째가 x, x1 플러스 y, y1은 r제곱이다 하는 공식. 세 번째가 순서는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입니다. 원방 같은 경우는 공식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럼 공식이 몇 개 없는데 이게 왜 어렵다고 난리지? 전설로 내려오는 거야. 일종의 그 무슨 뭐 용이나 기린이나 봉황과 같이 전설 속에도 유니콘처럼 전설 속에 야 원의 방정식이 어렵대. 어려워요. 개 어려워요. 네, 정말 개 어려워요. 원의 방정식은. 그거 할 때마다 왜 공식이 3개밖에 없는데 왜 어렵지가 아니라 누적이라니까요. 저 앞에 내용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앞에 내용 다 할 줄 알면서 이것도 할 줄 알면서 아까 얘기했죠. 확장까지 가능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공식은 3개밖에 안 배웠지만 기존 거랑 합쳐서 배우니까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그 활용되는 범위는 더 넓어질 거고. 딱 3개밖에 안 배웁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하나만 배울 겁니다. 이해 가요? 대충 플랜이 좀 잡힙니까? A4 용지로 뽑아보세요. 중간고사 범위 전체를 해도 A4 한 페이지밖에 안 나온다니까 공식 자체는. 공식은 몇 개 없어. 그래서 활용이 안 되는 거겠지 뭐. 자 그럼 일단 원의 방정식을 해볼게요. 원하면은 딱 2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니들 저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아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도 원 들어가죠? 이놈 새끼들아. 이거 못 풀어요 이거? 여기 60도고 이거 뭐 반지름이 6cm일 때 에이씨 이렇게 안 오면은 계속 이렇게 온단 말이야. 뭐 유놀비를 구하시 이런 문제 있었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이런 거잖아. 자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대수 쪽은 그나마 애들이 필기를 해요.
선생님도 막 수식어 막 쓰잖아요. 이렇게 막 줄줄이 쓰, 막 인수분해하고 이항하고 막 그거 쓴다고 그거는. 근데 기하 쪽은 이 새끼들이 필기를 안 해요. 기하 쪽의 필기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그림 그리기죠, 당연히. 근데 그림 그리기가 있겠어요? 그림 그리기 플러스 보조선입니다. 그쵸? 이게 핵심 아닌가요? 기하는? 실제 상황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추가적인 선을 더 찾아서 요걸 이용하니까 답이 나오네? 뭐 그런 거 아니야? 대부분이 그거잖아. 그치? 그림 문제 대부분 그거 아니야? 근데 일단 여러분은 그림을 안 그려요. 두 번째, 보조선을 엉망진창으로 그리죠.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죠, 계속. 생각해보세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원입니다. 문제가 원에 관련된 거잖아요. 원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중심이죠. 작은 원은 중심이 여기 아닌가요? 큰 원은 중심이 여기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이 부채꼴과 원은 어떤 상황이에요? 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부채꼴 안에 원이 그냥 이렇게 둥실 떠다니는 게 아니라 딱 맞게 꽉 맞게 있잖아요. 그렇죠? 즉 접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만큼 중요한 점이 어디겠어요? 접점이죠. 그러니까 다른 점들은 몰라도 이 점들은 눈에 들어와야 돼요. 당연히. 그냥 막 있는 게 아니잖아. 보다시피 삼각형이 뭐 부채꼴 안에 원이 그냥 막 있는 게 아니라 원이 접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 원이가 중심 중요해. 접했어? 그냥 막 있는 게 아니야? 접했어? 그럼 접점들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적당히 연결하는 게 그게 보조선 아닌가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만 그리면 답이 나오죠. 답이. 이거 두 개만 그리면 답이 나오는데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애들은 항상. 원의 정의가 뭐예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죠. 이해 가요? 그쵸? 그러니까 콤파스로 원을 그리는 거 상상하면 돼요. 콤파스로 바늘을 종이에 쿡 찍고 이렇게 벌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 바퀴 돌리죠. 그쵸? 그게 원을 그리는 방법이니까 그걸 그대로 정의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쵸?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입니다. 그쵸? 그게 원의 정의예요. 원이 뭐야라고 할 때 동그라미요 하면은 그냥 두들겨 맞을 줄 알아요. 알았어? 원이 뭐야? 중3이 예비 고1이 고작 한다는 소리가 원이 뭐예요? 동그라미요. 디즐랜드? 아주 그냥 요즘은 초등학생도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예? 원이 뭐야? 동그라미 같은 소리 하고 있나 그냥. 원은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입니다. 이해 가죠? 그러니까 한 점으로부터니까 중심, 그러니까 센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얘 좌표를 A, B라고 할 거고요. 거리, 중심으로부터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보통? 반지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길이를. 그렇죠?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 좌표가 A, B고요. 요 원부터 이 닿는 중심부터 이 원이 그려지는 그 선까지 원주라고 그러는데 보통 원주까지의 이 거리를 R로 보는 요런 점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요 거리를 재도 R이지만 요 거리를 재도 R이에요. 그쵸? 요렇게 거리를 재도 R이고요. 이 모든 R이 되는 이 점들을 모조리 연결한 그 점들을 우리가 원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쵸? 자, 요 내용을 자취라는 걸로 옮길 수 있을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자취? 그래, 얘의 자취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 그 점들이 모두 모여서 생기는 그 그림 말이야. 그치? 그것을 방정식으로 나타내시오. 그게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이해 가요? 그 일정한 점을 만약에 P라고 둔다면 여기가 P란 얘기예요. 여기가 C란 얘기고요. 여기 센터, 여긴 P. 이거 이해 갔어요? 그럼 PC가 R이라는 뜻 아닌가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PC의 길이는 R입니다. 이 뜻 아닌가요? 자취의 방정식 할 때 했던 말 기억해요? 억지로 지금부터 자취를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다음 단원인 도형의 이동에 가면요. 모든 설명을 자취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이제
적응 안 되는 거죠. 자취가 뭔지 헷갈리니까. 자취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이런 점들을 모두 찾아서 점으로 연결해 봐라. 점을 다 찍어 봐라. 근데 그 점들이 모여서 뭐 선을 그릴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조건이면 원을 그릴 거예요, 분명히. 그쵸? 그때 첫 번째 막 뭐였죠? 순서가 나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짜? x, y라고 두자. 그쵸? 그들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내면 돼요. 관계식이 여기 있잖아요. PC, P점 좌표, C점 좌표 둘 다 있잖아요. 그쵸? 그럼 PC를 어떻게 구해요? PC의 길이는 루트 씌워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 이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r이라면 는 r. 아, 요것이 바로 뭐다? 원의 방정식이다. 요 식을 같은 의미로 좀 다르게 이쁘게 정리해 주는 것. 예, 그걸 우리는 외울 겁니다. 이 식을 이쁘게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 양변을 제곱하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모양이죠.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외워야 되는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것이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세 가지라고 할까? 두 가지라고 할까? 이게 이제 이렇게 뭐랄까 호환이 돼야 돼요. 호환. 호환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첫 번째 식으로 써봐라. 두 번째 그려봐라. 이 둘 다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중심은 점이니까 좌표고요. 이렇게. 반지름은 길이니까 실수입니다. 이렇게. 양수. 이해 가요? 중심은 원점, 반지름이 일자리는 원을 그려봐라 하면은 원을 자, 첫 번째 방정식으로 구해봐라. 두 번째 그림으로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라. 이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중심이 00, 반지름이 1이면 여기다가 A, B에다가 00 쓰고 여기 R에다 1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0, 0 쓰고 1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치? 따라서 원방은 이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거 이해 가요? 어려워요? 여기 0 놓고 0 넣으면 이거 X제곱 Y제곱 아니에요? 여기 R이 1이면 이거 1제곱 1 아니에요? 이거 이해 갔어요? 원방? 그럼 그려봐라 하면 그릴 수 있겠어요? 중심 원점 반지름 1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뭐. 절편이 네 군데. 이해 가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뭐 참고로 이렇게 반지름이 일자리는 원은 보통 단위원 이렇게 부르는데 몰라도 돼요. 네.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내 말인지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본이 이거예요. 얘가 있으면 아 식은 이거야 그래프는 이거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반대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식을 주면은 여러분이 식을 보고 아 이거 중심은 얼마짜리고 반지름이 얼마짜리는 원이고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반대로 그래프만 이렇게 그려놨어도 아 그래프가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중심이 어디고 반지름 얼마인지도 알 수 있을 거고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야 한다는 거야 내 말은.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응? 중심이 어디 있어요? 반지름이 얼마예요? 만 놔도 식으로도 가능해야 되고 그래프로도 가능해야 되고. 조금 바꿔볼까? 중심이 3,2고요. 반지름은 2짜리인 원. 참고로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길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양수가 돼야 돼요. 0도 안 돼요. 참고로. 항상 양수가 돼야 됩니다. 자, 요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으로 쓰면. 중심이 3,2 반지름이 똑같잖아. A, 3, B, 2, R, 2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그치? 이해 가죠? 그쵸? 그럼 식으로 쓰면 뭐야 이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얼마? 얼마야? 우변은? 얼마냐고 이 망할 놈들아. 4죠? 4로 쓰기도 하고요. R제곱이니까. 4로 쓰기도 하고요. 2의 제곱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 알아들어야죠 여러분. 반지름 2입니다. 이해 가죠? 중심은 3,2 반지름 2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중심은 어디 있다고요? 요거 0되는 X값 A, 요거 0되는 Y값 B. A, B가 중심이고요. 반지름은요 우변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이거 이해 가요?
중심이 3,2 반지름이 2짜리는 원 이해 갔어요? 그럼 이거 그릴 수 있겠습니까? 3,2가 중심이에요. 반지름이 2입니다.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원이요. 이렇게 엄매. 이 원이요. 이렇게 X축에 접해요. 이해가죠? 반지름이 2라서 X축에 접해요. 원이. 이해가요? 네. 이제 저 원이 X축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Y축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등등도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림을 그릴 때는. 이해 갔어요? 참고로 이건 그냥 정말 참고예요.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집에 가서 돌려보고 아무리 백날 돌려봐도 못 풀어요. 참고로 이번에 그 비고등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냥 참고니까 그냥 참고만 해요. 못 풀어요, 참고로. 중심 원점 반지름이 1짜리 원이 있고요. 여기 2,a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접점 y절편 여기 길이가 1대 4가 나와요. 이게 4가 나온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접선을 그리면 이 전체 길이와 y절편 접선까지 요건 몇 분의 몇이겠는가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어요. 그림도 거지 같고 풀이도 거지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뒤로 가면은 그림이 더 복잡해질 거고요. 참고로. 무슨 말인지. 뭐 그런 식의 문제라서 뒤로 가서 되게 힘들어지는데 최소한 어떤 그림은 나와야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도 해야 될 거고 그림은 나와야죠. 최소한. 이게 가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냥 이거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두 문제 먼저 풀게요. 53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1번. 중심은 원점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원. 원하면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중심과 반지름이라고요. 혹시 문제에 중심이 나와 있나요? 네. 그쵸? 중심은 나와 있어요. 뭐라고? 0,0이라고. 혹시 문제에 반지름은 나와 있나요? 반지름은 안 나와 있어요. 참고로. 그쵸? 대신에 뭐뭐를 지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거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지 알죠? 그쵸? 주어진 방정식이 있다면 아마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이해 가죠? 이건 대입용이죠. 어떻게 보면 대입용. 물론 이걸 잘 보고 그려서 해결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중심이 원점? 마이너스 3,4지나? 마이너스 3,4니까 뭐 여기쯤 되는 걸 지나.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이런 원을 찾는 건가 봐. 그러면 잽싸게 반지름이 오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반지름이 오겠네요. 안 그래요? 3, 4, 5인데? 반지름이 아는 거네, 사실은. 이거 아는 거나 마찬가지네.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죠. 모른다고 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반지름 못 찾아? 나 못 찾아? 그림도 못 그려? 그럼 일단 어떻게 놓고 하겠어, 당연히? 반지름을 R로 놓고 풀어야죠. 일단 중심은 나왔으니까,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놓는다면 원방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아닌가요? 이해 가요? 저게 중심이 0,0짜리 원 아니에요? 이해 가요? 반지름은 R짜리 원. 그럼 이거를 할 수 있으니 여기에 뭐 하면 돼요? 이 점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난다. 기본이 지난다 대입이라며.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Y에다가 4를 대입해요. 그럼 제곱하면 9고 제곱하면 16이니까 R제곱이 얼마야? 25잖아. 답 나왔네. 그래서 R이 얼마라는 거야? 반지름이 5란 얘기죠. 방정식은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해 가죠? 쉽죠?
예전부터 제발 좀 그림 좀 그려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잖아요, 여러분한테. 그쵸? 2번 A는 1,8이고요. B는 5,10인데 이 둘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원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해요. 혹시 문제에 중심좌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반지름은요? 반지름이란 말 대신 지름이란 말은 보이네. 그치? 상상이 잘 안 가요? 이게 이 내용 아닌가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이게 지름입니다. 이게 기계 아닌가요? 지금 문제가. 그쵸? A점, B점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두 점을 말 그대로 지름의 양 끝. 하나는 이쪽 지름의 이쪽 끝. 하나는 지름의 이쪽 끝.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요. 이걸 통해서 중심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센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A와 B의 중점이죠. 중점 구하는 공식 배웠죠. 그쵸? A, B의 중점. 얘네들의 중점이 원의 중심 되는 거 이해 갔어요? 중점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두 수 평균 구하듯이. 그치? 1 더하기 5 하면 6이니까 3, 8 더하기 10 하면 18이니까 9. 그쵸? 중심좌표가 3,9예요. 문제에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중심좌표를 구할 수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 혹시 구할 수 있나요? 반지름의 길이는 뭐 방법이 많죠. 3,9부터 A까지 길이를 구해도 돼요. 그쵸? 아니면 3,9부터 B까지 길이를 구해도 되고요. A, B의 길이를 구해서 나누기 2해도 돼요. 그리고 이 중심이 얘고 얘를 지나는 원 해서 아까처럼 대입해도 되고요. 방법은 이제 많아지죠. 그쵸? 점점 많아지죠. 방법이. BC의 길이를 구할까요? 그냥? 이게 반지름 아니겠어요? BC의 길이? B는 5,10이고 C는 3,9라고요. X끼리 빼면은 2제곱, Y끼리 빼면 1제곱이니까 루트 5 나오네. 그치? 반지름이 루트 5예요. 따라서 이 원방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9의 제곱. 이건 뭐다?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죠. 3,9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변은 뭘 적었어? R의 제곱입니다. 반지름의 제곱인 5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것이 바로 간단한 원방입니다. 참고로 이 단어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려요. 그렇죠?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립니다.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면요. 나중에 이제 좀 뒤에 나올 텐데 함수 배우면 좀 정확히 이해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게 무슨 원이었죠? 중심이 어디에 있고? 원점. 반지름은 얼마짜리? 1짜리는 원이에요. 그쵸? 그럼 이 식을 y제곱은 해가지고 x제곱 이항하면 1 빼기 x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가죠? 양변에 제곱근을 씌우면 이렇게 돼요. y는 뿔마 루트 1 빼기 x제곱.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얘는 어찌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는 y는 루트 1 빼기 x제곱이고 하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제곱.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쳐야만 얘, 즉 얘가 돼요. 이해가요? 얘랑 얘랑을 두 개를 같이 그려야만 원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짜리는 원이 이렇게 내가 보통 말할 때는 윗뚜껑과 이렇게 아랫뚜껑으로 구분될 때 이 윗뚜껑을 나타내는 식이 y는 루트 1 빼기 x제곱이고요. 아랫뚜껑을 나타내는 식이 y는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윗뚜껑만 갖고는 원이 안 돼요. 아랫뚜껑만 갖고도 원이 안 되고 두 개를 같이 그려야 이게 하나의 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거를 굳이 함수처럼 쓰고 싶다면 나중에 배워야 함수는 함수처럼 쓰고 싶다면 이렇게 구해야 돼요. 식을. 이렇게 해주고 얘는 위고 얘는 아래야를 또 이해를 해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이걸 원도 함수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을 더 많이 써요. 원의 방정식이란 말을. 나중에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를 다시 알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함수 배우면요. 일단은 그래서 단원의 제목은 원의 방정식이에요. 함수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적고 원의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좀 심플하게 적어줄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한 문제 풀었고요.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니 니들? 최소한 학원에 도착하기 10분 전이면 알지 않냐고. 그치? 아 내가 제 시간에 갈 수 있겠군. 제 시간에 못 가겠군. 그치? 알아 몰라? 10분 전이면 알잖아. 물론 이제 잠에 찌들어서 이제 알람 소리도 못 듣고 이제 골아 떨어진 애들한테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학원 도착하기 10분 전 이미 다 알잖아요. 나 오늘 학원 못 가겠구나. 안 그래? 그럼 뭐 그때 카톡 하나 보내는 게 어렵냐? 응? 카톡 하나 보내주는 게 어려워요? 망할 씨. 54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2번.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1,1과 3,1을 지나는 원방을 찾으래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줄여서 원방.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직방. 어쨌든 지금 우리는 원방 찾는 거예요. 그렇죠? 원방 찾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 중심이 남아 있나요? 100%는 아니지만 50% 나와 있죠. 왜냐면은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뭐예요? 콤마 0 아닌가요? 콤마 0? 그쵸? Y 좌표가 0이잖아요. X축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Y좌표 하나는 알고 있는 거죠. 뭐 0이라고. 그치? 50%는 알고 있어요. A, B가 아니라 A 하나는 알고 있는, 0 하나는 알고 있는 거죠. B값 알고 있습니다. 지난다라는 표현 나오는데 이거 뭐 하는지 알죠, 여러분? 대입 아닌가요? 그쵸? 두 점을 해서 하는 거니까 두 번 대입하는 겁니다. 각각. 따라서 중심은 얘. 중심만 나오면 안 되잖아. 반지름도 모르니까. 그치? 반지름은 당연히 뭐로 나야겠어? R로 나야겠지. 따라서 중심은 A, 0, 반지름은 R짜리 원방이 뭐예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그러니까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이 원방에 한 번 대입, 한 번 대입하면 됩니다. 두 번 대입하면. 이게 가장 무슨 말인지. 1,1을 대입합니다. X에 1, Y 1. 그럼 이제 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1제곱은 R제곱.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A제곱 빼기 2A 더하기 2는 R제곱. 그쵸? 3,1을 대입하면요. X에 3을 Y에 1을 대입하면요. 이거는 3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1제곱은 R제곱. 한 번 더 정리하면 뭐가 되죠? A제곱 빼기 6A 더하기 10은 R제곱이죠. 그쵸? 이렇게 생겨먹은 단순한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A값과 R값 나오겠죠. 뭐. 딱 봐도 보이나요? 두 식을 변변 빼면 되겠죠. 빼면은 제곱 다 사라지니까 이렇게. 그치? 그리고 4A 빼기 8은 0. 아, A값 2네. A2를 뭐 위에 대입, 여기다 대입할까? A2를? 그럼 R제곱도 2네. 그치? 반지름은 루트 2가 되겠네. 그럼 다 나왔네. 중심은 얼마가 돼요? A, 0. 즉 2, 0이죠. 따라서 원방의 모양은 이 모양. 중심이 2, 0이고 반지름은 루트 2짜리. 우변에 그냥 2만 쓰면 됩니다. 요게 구하려는 원방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이해 가냐고요? 네. 졸려요? 힘들어요? 오늘 녹화하니까 녹화 백 믿고 졸아도 되는 건가요? 두 번째 이야기. 원 중에서 좀 특별한 원으로
자주 나오는, 종종 나오는, 아까 잠깐 보였습니다. 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요거는 굳이 공식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림을 그려보고 납득해도 충분하긴 한데요.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진행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이 X축에 접한다. 비슷하게 Y축에 접한다. 이런 식으로 한 축에만 접하는 원이 있을 거고요. 그거랑은 별도로 X, Y 축에 모두 접하는 원도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다시 좌표 평면에 있는 축 중에 한 축에만 접하는 원과 양축에 모두 접하는 원으로 구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면은 X축에 접하는 원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원도 있을 거고요. 이해 가죠? 그림이 이상한데? 이런 원도 있을 거예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X축에 접하는 원. 그럼 이렇게 조건이 붙은 원을 원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인데요. 이렇게 한 축에만 접하는 원은요. 중심 좌표를 세팅을 하면요. 반지름 값이 자동으로 나와요. 반지름이 구해진다. 표현을 어떻게 할까? 반지름이 정해진다. 이렇게 될까? 다시 한 축에만 접하는 원은요. 중심 좌표를 세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왜 여기도 접하는 것처럼 보이지? 왜? 축 옮기자 이렇게. 이렇게 요 첫 번째 원 얘의 좌표가 A, B라고 하면 얘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반지름이 얼마일 것 같아요? 반지름이 얼마일 것 같아요? B예요. 이게 반지름 아니에요? 반지름이 B예요. 이해가요? 여기처럼 아래쪽에 접하면요. 얘가 중심좌표가 C, D면요. 얘는 반지름이 얼마일 것 같아요? 반지름이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D예요. 아래쪽에 있잖아요. 얘는 참고로. 이해 가요? 그러니까 중심도 모르고 반지름도 몰라 이게 아니라요. 중심을 몰라서 A, B라고 해야지 하면요. 반지름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한 축에만 접하는 원의 특징입니다. 이해 가요? 중심 좌표를 내가 A, B라고 놓으면요. 반지름 값은 절대값 B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비슷하게 Y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Y축에 접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접하느냐 왼쪽에 접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인 게 중심 좌표를 내가 A, B라고 세팅하면요. 이게 반지름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반지름이 뭔지 알아요? 반지름이 A예요. 여기 중심 좌표가 만약에 C, D면요. 이게 반지름 아니겠냐고. 그렇지? 참고로 Y축 기준으로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음수입니다. 지금 참고 X표가 음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C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래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죠. Y축에 접하는 원은요. X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돼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기본 아이디어가 뭐겠냐고요. 중심 좌표를 내가 A, B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반지름은요. 저렇게 X축에 접할 때는 절대값 B가 되는 거고요. Y축에 접할 때는 절대값 A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요? 이게 헷갈릴 필요가 없잖아요. 정 안 되겠으면 뭐 하면 돼? 이렇게 그려보면 금방 이해하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려보면 금방 이해하거든요. 반지름이 얼마겠구나 이렇게 말이야.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중심이 마이너스 3,2야. 근데 이게 중심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Y축에 접한대. 그러면은
선생님 반지름 모르겠어요 하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아니 이렇게 물어보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반지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거야. 그려봤어? 라고. 안 그려보고 질문한 거야 그러면? 그림도 안 그려보고 나한테 반지름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나의 정의의 안마봉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응? 마이너스 3,2 이렇게 점 찍어놓고 그치? Y축에 접하는 원? 그럼 원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해 가요? 그럼 반지름이 이만큼인 거 다 알 수 있지 않아? 반지름 얼마입니까? 3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걸 그려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거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안 그래? 그냥 그려보면 알 수 있잖아. 반지름 얼마짜리겠구나. 금방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라고. 핵심은 이거라고. 이 한 축에만 접하는 원은 중심 좌표를 세팅하는 거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을 모두 모른다가 아니라 중심만 알면 반지름은 정해진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내가 얘기했죠? 나는 자꾸 손가락을 들어서 달을 가리키는데 니들은 내 손톱에 때가 안 꼈나 그거만 보고 있는 거라고.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의 핵심은 얘는 공식이 절대값 B고 얘는 공식이 절대값 A야. 그게가 아니라 한 축에만 접하는 원은 중심 좌표를 놓고 푸는 겁니다. 문제를. 네? 근데요. 두 축에 모두 접하는 원은요. 반지름을 R이라고 세팅하고요. 문제 내에 이 원이 몇 사분면이다가 나와요.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원이다가 나와요. 그건 문제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 정보를 종합해서 중심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양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에요. 얘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근데 그런 원이 이런 원만 있겠냐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1사분면에 있는 원만 있겠냐고. 그치? 2사분면에 있는 원도 있을 거고. 그치? 3사분면에 원도 있을 거고. 4사분면 원도 있지 않겠냐고.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두 축에 모두 접하면서 이 원이 4,3이라는 점을 지난다 라는 추가 정보가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이 추가 정보 4,3? 4,3은 분명히 1사분면인데? 아 그럼 이 원도 1사분면이 있다는 뜻이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걸 통해서 얘가 1사분면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두 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 몇 사분면인지 모르죠.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근데 문제를 읽어서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걸 통해서 그럼 이 원은 1사분면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원인데 반지름이 R이면 이 둘 다 길이가 R이라는 뜻 아닌가요? 그럼 여기 좌표가 뭐예요? R, R이죠. 중심 좌표가 나오죠. 그럼 중심도 R, R, 반지름도 R짜리 원이니까 원방이 뭐겠어? X 빼기 R제곱, Y 빼기 R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식이 나왔겠네. 여기에 4,3을 지난다? 4,3만 대입하면 R이 얼마인지도 나와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말했죠? 자질구레한 거, 디테일한 거를 쫓느라 큰 흐름을 놓친다고. 다시 할게요. 지금 하는 게 뭐라고요? 조금 스페셜한 원을 추가로 배워요. 이거는 암기용이 아닙니다. 내가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방은 공식이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뿐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1번 하나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머지는 공식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이해가? 나 지금 감기 걸려서 지금 목소리도 안 나와, 지금. 목도 아프고 죽을 것 같아, 지금. 서서 이렇게 수업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응? 졸고 있으면 죽여버릴 거야. 핵심은 뭐라고요? 무엇을 세팅하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외운다가 아니라. 그래서 한 축에만 접하는 원은요. 중심을 세팅해요. 반지름은 나오니까. 근데 쟤는 반대예요. 두 축에 모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을 세팅해요. 먼저. 그러면 요거만 갖고는 중심이 안 나오거든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중심 좌표가 나와요. 두 개를 통해서 조합하면.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거구나가 핵심입니다. 여기 책에는 그런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와요. 무슨 말 이해가? 나처럼 설명하진 않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잘 들어두라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